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미국과 중국 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어이즈 앵커가 얘기했듯이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이 미국 증시와 동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좀 전체적으로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중국은 연일 계속해서 좀 부담스러운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뭐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지금 증시가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좀 전형적으로 움직이던 패턴들이 나오지 않는 시장들이 계속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미국 시장 괜찮고 어제 유럽 시장 괜찮았다라고 해서 국내 시장 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그 의견에 제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네. 중국 시장이 어제 그렇게 또 빠진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좀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이 중앙은행들이 미국과 그리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통화 정책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좀 여러모로 좀 이런 특정 자산 시장의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세계 경제가 작년보다 더 둔화가 되느냐 이 여부가 연초 연말에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됐었는데요. 네. 글로벌 증시가 이처럼 좀 엇갈린 양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그 위험도라든지 걱정은 좀 더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간밤 흐름만 봤을 때는 상당히 또 급격하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 원인과 더불어서 영향을 끼친 이슈들을 봐야 될 텐데 사실상 글로벌 증시 재료가 다 거기서 거기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맞아요. 엇갈린 흐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중국 시장을 다 덮고 넘어가기에는 어쨌든 너무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항상 그 시장이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개인들 투자자들의 욕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시장의 하락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원인을 분명히 해석을 해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외신에서도 사실 중국의 하락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 제가 이제 외신들과 국내 기관들과 여러 부분들에서 좀 체크가 된 내용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일단 시간 순서대로 어제 시장을 하락을 이끌었던 부분들은 사실 어제 좀 낙폭이 생각보다는 너무 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가운데 주요 원인은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CNN머니에 따르면 중국이 어제 80조 규모의 역레포를 내면서 시장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6.5%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2015년도에 국영기업 매출이 8천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400조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되지 않는다. 영업이익률로 치면 한 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얼마나 중국이 사이즈 대비해서 국영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가를 분명히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민영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익단에서 좀 성장을 qui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중국 시장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비해서 증시의 7,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들의 이익단이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한다면 증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본 유출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지난 12월에 1943억 달러, 지난 9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수준의 자본 유출이 일어났다. 2015년도에 중국의 자본 유출의 크기는 2014년도에 7배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행성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위안화가 떨어지면서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자산 매도 현상으로 나오면서 아웃플로우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분명히 타격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맞지 않는 부분들, 마지막에 위안화 달러를 보시게 되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위안화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또 추가적인 위험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위안화가 이렇게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아웃플로우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이전보다도 더 큰 아웃플로우가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이머징 시장의 우려로 좀 더 커진다? 이건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어제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그래도 좀, 흐름 자체가 좀 견조하게 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또 미국의 어떤, 리세션에 대한 어떤 확률이 작년보다 좀 훨씬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상당히 뭐 중국과 같이 연계지어서 더욱더 좀 안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뻔한 얘기들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리세션을 얘기를 합니다. 리세션이 일어날 불경기로 진입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뭐 한 18% 정도 되면서 지난달 대비해서 2배 이상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캐캐묵은 중국 경제 둔화라든가 뭐 여러 뭐 유가 하락이라든가 더 이상 시장의 새로운 악재로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 중에서 기업이 뭐 실적이 뭐 악화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조그만 디테일까지도 얘기를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옐런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좀 뭔가 증권 시장에 하락을 주게 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실기였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기업 실적 악화라든가 미국 증시가 하락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 수준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괴리감이 좀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증시 대비해서는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반대로 낙관론을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미국 펀더멘탈 지표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뭐 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98.1로 견조한 수준으로 확인이 되는 이런 펀더멘탈이 확인이 좀 됐었는데 사실 뭐 소비자 신뢰 지수 자체가 뭐 미국의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무게감 자체가 상당히 좀 낮은 지표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지금 뭐 높은 고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뭐 인플레이션은 못 맞추고 있죠. 그리고 GDP 성장률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사실 뭐 저렇게 하락 트렌드로 전환을 하면서 벌써부터 금리 추가적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은 이런 펀더멘탈 지표가 이거 말고 HPI라든가 여러 가지가 뭐 그리고 그 서비스업 PMI도 뭐 그냥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펀더멘탈 지수가 너무 과민 반응 보이는 것은 이제는 좀 그렇게 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혼자 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유가를 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3% 오르고 5% 빠졌고요. 그리고 어제 한 5%까지 오르다가 결론적으로 한 3% 정도로 끝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시면 이게 유가가 좀 방향을 다시 좀 틀어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좀 연장이 되게 되면 달러가 상대적인 강세, 지금 99레벨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떨어졌던 반대 포지션에 있는 자산들이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은 충분히 조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은 EM 자산이라든가 WTI 뭐 이런 원유 시장의 센티멘트를 좀 크게 돌려놓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근거를 드리자면 원자재 시장, 닥터 카퍼, 그러니까 구리의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경기를 좀 가늠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로도 사용이 되고는 있는데요. 구리 가격 역시도 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안정화 단계에 지금 접어든 것으로 차트상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중국의 변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도 맞겠습니다만 나머지 자산 가격들의 흐름을 다 살펴봤을 때는 상당히 좀 중국 시장의 그런 하락보다는 오히려 안정화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어제
제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따라서 주가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미국 시장에서도 연이어 계속 보여줬었고요. 이런 것도 국내 시장에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FOMC에서 추가적으로 일본과 유럽에서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 확인을 해주고 페드 같은 경우도 그 증권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이러한 것들이 좀 실기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페드가 이번 FOMC 이제 오늘 밤에 끝나게 되고 내일 시장에 우리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터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FOMC에서 됐고 금리 올릴 거야 알아서 해라고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그 멘트가 시장에는 가장 중요한 멘트가 될 텐데 그럴 그렇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이라는 것도 역시나 시장의 안도감을 크게 좀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또 해주셨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험도가 있긴 하지만 기업들의 그러니까 구조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개혁 없이는 또 개선이 조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중국은 개별적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악재에 크게 반응하진 않았었거든요. 뭐 유가라든지 얘기해 주셨지만 펀더멘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재료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다 하셨습니다. 자,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 증시 포함해서 이머징 증시도 안정화 흐름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건지 매번 10시 반이 상당히 또 두렵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WTI라든가 이런 EM 자산들이 선호가 될 수 있는 국면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변동성은 좀 오버 액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런 리스크 트리거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시장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는 없다. 어제 6.5%의 하락, 물론 뭐 개인들의 비중이 90%가 넘는 시장에서 그냥 뭐 너무 센티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중국 내부적으로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시장의 하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좀 생각은 해둬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좀 안정화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어제 제가 전기차 말씀드리고 어제 굉장히 그 SDI라든가 LG화학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좀 크게 얻어맞는 현상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저는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장벽 또한 높습니다. 중국이 그 중국 로컬 업체들한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을 절대 해외 업체한테 편하게 주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진입을 해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S를 미국에서 파는 것처럼 중국에서 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공산당이 이런 산업적인 진입 장벽을 치고 있다라는 측면.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한국 업체들 중에서 제가 장비 업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쉐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SDI라든가 LG화학이 물론 실적 악화되는 날 저런 식으로 밀리고 매니저들이 뭐라고 하죠? 자동 손절매가 나오는 이런 구간이 나가면서 어제 굉장히 아웃플로우가 심하게 나타났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지나게 나면 오히려 매수 찬스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끝까지 팔로우업을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있습니다. 너무 과민 반응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글쎄요, 최근에 조금 이제 중국 시장이 많이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고, 어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까지 왔으면은 일단은 지금 너무 이제, 시장이 과민 반응한 느낌도 있다. 너무 여러분들께서 좀 너무, 여기에, 불안감에, 떨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언젠가 한번 다시 기회가 올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과장과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